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엑시플랜 줄여서 EP입니다. 격일마다 데일리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P 데일리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목차입니다. 금일은 미 법무부가 구글 대상으로 반도점 소송을 한 것, 그리고 미 경기부양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기타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구글 대상으로 반도점 소송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20일경에 미 법무부와 11개 주에서 구글을 불법 독점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명목은 첫 번째, 검색 및 검색 광고 독점 80%가량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구글이 애플에 돈을 주고 애플의 웹브라우저인 사파리의 자사 검색 엔진을 사용하게 하는 등 담합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고요. 보시다시피 구글이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요. 90년대, 정확히는 98년도에 미 법무부에서 MS를 반도점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MS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끼어 팔기 했다는 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법무부가 원했던 것은 기업 분할이었는데 결국에는 2002년도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기업 분할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글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바짝 추격하는 입장인데 미국이 구글에게 섣불리 큰 피해를 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 미 법무부랑 11개 주에서 소송을 했는데 그 11개 주가 공화당 측 의원들이 주로 있는 곳이었고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봐서 그저 정치적인 액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반영했듯이 실제 주가 변동도 미진했고요. 오히려 기업 분할이 될 확률은 되게 적은데 기업 분할이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분할된 기업들의 주식들을 다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이 될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익을 받는 상황입니다. 반독점법은 옛날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대기업 견제 그리고 거대한 재벌 해체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루즈벨트 당시, 사진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당시 록펠러 가문이라고 아시죠? 록펠러 가문이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가문 중 하나인데 그의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했습니다. 당시 정유한 석유를 95% 정도 점유했었고 스탠다드 오일 측에서 아예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그냥 인수하는 등 여러 횡포를 보였었는데요. 이에 대해 반독점법 소송을 했고 그러고 나서 34개의 기업으로 분할됐습니다. 이 반독점법은 현재 EU랑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자국 기업 보호 및 해외 기업 견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애초에 1조 8천억까지 제시했던 트럼프가 민주당보다 더 큰 규모를 원한다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하원 의장이자 민주당 대표인 펠로시가 재무부 장관 문우신 간의 그 협의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본다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표 맥코넬은 재정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5천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맨 왼쪽 사진이 맥코넬이시고요. 화면에 가운데가 펠로시, 가장 오른쪽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은 5천억, 그리고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를 원하는데 이런 미 경기부양책의 규모에 대한 차이가 왜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민주당의 마스코트인데요. 민주당은 케인지안 논리로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딜과 같이 강력한 정부 개입이 있어야 불안전한 시장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개입이 필요한 만큼 그만큼 액수도 더 많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통화주의 논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양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모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지금 트럼프의 여당이죠? 이 당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의 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민주당 쪽을 끌어들여 부양책을 통과시키려 할 것입니다. 물론 공화당이 현재 상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화당 출신인데 점유한 상황이고, 하지만 대선 직전에 당내 분열이라는 리스크는 가벼이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트럼프와 민주당 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양책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부양안이 합의되면 오는 26일, 7일까지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고요. 법안이 통과되어도 11월 16일쯤 첫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6일이면 대선이 끝나고 2주가량 지난 시점이죠. 이만큼 안전자산인 미 10년 만기 채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란색은 바이든, 빨간색은 트럼프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월가는 블루웨이브를 전망하며 더 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블루웨이브란 바이든이 당선 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16년 대선 당시 그래프인데요. 현재의 구도랑 지금의 구도랑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록 트럼프가 현재 지지율은,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은 낮지만 결과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쟁점인 부양책 여부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의 입장에선 대선 전 합의시켜 지지율을 높이기 좋은 명목이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애초부터 대규모 부양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민주당 측에서 합의를 안 했다는 여론 조성이 될 시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대선 직전, 늦으면 대선이 일어나고 한 달 이내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20일 FSD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FSD란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이 업그레이드는 일부 순종한 운전자와 전문가 등 소수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만약 이 업데이트가 성공적이라면 향후 2-3년간 7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시장을 장악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된 영상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것이라 했던 교차로 좌회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교차로 좌회전 중엔 신호등에 인식하고 맞은편 차량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외 여러 요인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힘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소수에게 배포되었다는 점, 베타 버전이라는 점, 그리고 영상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찍힌 것으로 봐서 아직은 지켜봐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과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자율주행의 기술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6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0단계는 No Driving Automation으로 긴급제동 장치 등 긴급 상황에만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1단계는 Driver Assistance로 조향이나 속도 중 하나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Partial Driving Automation으로 앞차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 이탈을 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이 0에서 5단계로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이 0에서 1단계는 사람이 감독 혹은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법은 2단계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여러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사들은 2단계까지의 자동차만 생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개입이 필수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동차로 사고가 나면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단계부터는 내년부터 아마 법령으로 풀릴 예정이고요. 이후부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입니다.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죠. 3단계는 Conditional Driving Automation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일정 구간에서 차량 스스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정해진 지역 내에서 스스로 운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 5단계가 최종 단계인데 이 단계부터는 탑승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알아서 가는 단계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해선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크게는 테슬라, 웨이모, 그리고
모빌아이가 선두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 레이더 플러스 카메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이더가 맞습니다. 전자파 기반으로 확실한 영상 인식은 힘들지만 날씨, 시간 관계없이 감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의 경우 이를 딥러닝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데이터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구글이 인수한 웨이모는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이다의 경우 레이저 기반으로 해서 레이저를 쏘고선 그 신호를 받고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레이저 기반이기 때문에 사물 형상을 데이터로 추출하는데 형상 인식이 확실히 명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도 데이터는 필수고 날씨나 시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웨이모의 경우 현재 아리조나주 피닉스 교외에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고요. 이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 스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 4단계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빌아이의 경우 인텔의 1,600억 달러에 인수되었던 기업으로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하고 한때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따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딥러닝 기술에 기반을 두고 저가 라이더와 카메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BMW와 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세 기업들의 공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한때 라이다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라이다 하나의 가격이 몇 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10만 원대로 많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폴로와 오토엑스가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이두가 아폴로란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후난성 청사 내에서 로보택시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토엑스의 경우 알리바바와 협업하며 상해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그의 기타 이슈입니다. 빅히트가 메인스톤 등 대주주들의 매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가격은 17만 2,500원입니다.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를 인수하고 있는데 이 인텔 측에서 옵테인 메모리 회사도 인수하라는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옵테인 메모리는 D램을 지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차세대 메모리로서 P램이라고도 하는데 성능은 아주 좋지만 대체제인 D램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추격으로 상업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하고 아마존 등의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중국에 판매된 모델 S와 모델 X 약 3만 대를 리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율주행적인 결함이 아닌 서스펜션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EP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